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찾은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어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후보와 대표가 만나는데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와 대표가 만나는데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윤석열 후보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후보 측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예. 당 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걸 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후보는 우리 당의 최고 지휘관이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누구도 후보를 검열하고 주변에서 휘두를 수 없습니다. 자,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이면은 저는 후보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윤석열 후보의 만남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 지금 우리 후보 주변에서 아주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뭐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이 무슨 뭐 어떤 의미가 있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해석을 붙이면서 후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후보를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꺼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대표님 이 대표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발언한 거 있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대단한 인물 알고 있으면 계속 만나고 싶어하고 진짜 상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성기 의원, 이준석 대표가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자명을 하다가 어제도 기자들 만났고 오늘은 아예 기자들이 더 많이 내려오니까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조금 전에 한 이야기 보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보면 그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간접 대화 양측의 인사들이 간접 대화를 했는데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건 내가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후보 자체보다는 후보 주변에서 후보에게 조언을 하고 의사결정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서 이게 불신감을 나타내면서 후보가 만날 의향이 있으면 조건 없이 내려와서 만나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울산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오늘 중에 또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또 울산이니까 네, 김기현 원내대표도 같이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 네. 뭐 이 사안 자체는 김은혜 의원님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하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얘기해야 되겠다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들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김은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너무 많이 부족했고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예. PR을 구분하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지금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지금 한 달간의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거든요. 그렇죠. 내일 모레면은 꼭 한 달이 되죠. 네, 이거 너무 송구스럽고요. 저희가 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지율도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정체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철저히 저희의 자책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후보와 대표 이거 누구의 잘잘못이다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이 상황은 반드시 수습돼야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김은혜 의원님의 생각은요? 일이 한번 안 되려고 하면은요,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그게 자꾸 필연처럼 해석이 되고 또 그게 확대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당초에 처음 이준석 대표가 자맹에 들어갔을 때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충청 지역에 대한 방문 일정을 2박 3일로 잡고 시작할 때였죠. 그렇죠. 저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방문 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했고요. 그리고 일정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거를 후보 입장에서도 틈틈이 그걸 살필 수 있는 겨를은 솔직히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대표 나름의 메시지를 발산을 했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타임렉이 한 2, 3일 됐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다.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또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느꼈던 바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이게 서로에 대한 그런 간극이 있었던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직답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한 것 같았는데. 장유태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친하잖아요. 네. 예, 전화기는 꺼놨다고 하는데 혹시 뭐 간접적으로라도 연락을 해봤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저께 통화를 시도해봤는데 예.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예. 뭐 카톡 정도만 남겨놨고요.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카톡에다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지 혹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뭐 힘내라고 했습니다. 예. 네, 잘 버티고 뭐 이런 위기 상황에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고요. 어찌되건 핵심은 이제 김은혜 의원님께서 정말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윤핵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어찌되건 이 당무 거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오히려 문제는 거부할 당무가 없었던 겁니다. 사무총장 바뀐 이후에 단 한 건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요. 또 이 홍보본부장 맡은 것도 어찌되건 2030에 대한 표심을 좀 더 다가가기 위한 홍보본부장을 본인이 직접 맡은 건데 그 부분을 또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당대표를 모욕적으로 이야기한가 하면 이 후보와 당대표는 어찌되건 이 국민의힘 내에서 서열 1, 2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검열을 한다? 당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는지 혹시 그 보고하는 사람도 보고해야만 하는 사람도 윤핵관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윤핵관이라는 분이 누군지 전 모르겠는데 아마 김은혜 의원님께서 이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처음에 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선대위에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 또 이 김종인 대표를 영입 과정에서 뭐 버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김종인 대표가 주접 떨어놨던데라고 하면서 더 분노를 했던 부분들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이준석 당대표까지도 이렇게 서로 지금 계속 이 배제하는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뭐 본인이 뭐 윤석열 후보가 믿겠습니까? 아니면 뭐 본인이 뭐 패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화해를 하더라도 막상 뭐 무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미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그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 예를 들면 윤핵관을 제외시켜 달라거나 혹은 사무총장 교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화해를 하려면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안이 뭔지 그 부분이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윤핵관이 사무총장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윤핵관이라든지 사무총장. 네. 예. 누구인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예. 자, 윤핵관,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윤핵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 이어서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든 용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윤핵관과 관련한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누군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람을 저격해 가지고 그 사람을 내치라고 하기 참 어려운 이유는 원래 그런 사람이 발호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묵인 또는 용인하면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걷어내도 또 누군가를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를 임명한다고 하는 회의에서도 저에게 후보가 본인이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러면 임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제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은 남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도 무한 책임이고 저는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했겠지만은 저에게 뭐 레디컬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을 가르쳐주겠다느니 도대체 얼마나 후보 측 인사들이 기고만장하면 당대표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저는 그 다음 날로 저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후보와 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후보 옆에서 호가호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가 정치 참여한 기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조언을 옆에서 하면서 당의 노선과 충돌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자꾸 야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는 핵관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만나시는 그분들을 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지난 한 달간 핵심 관계자인 사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 캠프 안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고 우리 후보가 내용을 파악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후보의 눈과 귀를 막은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내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무적 보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후보가 나는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민성기 의원,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윤핵관이야. 그러니까 윤핵관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선대위를 새롭게 정말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대위로 개편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나 주변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자명을 하는 이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맹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윤핵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후보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사조치가 가능하면 인사조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의견 표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표는 내심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를 리가 없다 이런 걸 좀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른다면은 이건 누가 눈과 귀를 막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거다. 이런 그 분란이라는 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가 나는 모른다 하면 다 되는 거냐 이렇게 그 대표를 압박하고, 그러니까 후보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핵관은 누구랍니까? 제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하고 상당히 이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마 와서도 어제 기사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은 누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아마 서로 주고받을 것 같은데 물론 기자들이 뭐 저 취재원을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윤핵관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3인방 말고 윤핵관이 누군지 혹시 뭐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전해 들은 바는 있는데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요. 소위 문고리 3인방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홍보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비 얘기 나온 사람은 또 3인방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복수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두 사람을 찍은 거라기보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이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욕하는 그런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는 윤석열 후보 주변의 측근들을 그냥 여러 명을 동시에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은 네. 국민의힘에 계시고 선대위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아마 의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윤핵관이 누구래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예. 기사를 예. 읽었고요. 그리고 관련 기사를 보면 두루두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언론의 기자님에게 채널이 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알게 되면 인사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목격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윤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비단 주머니 만드는 작업에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오늘 윤 후보가 얘기했던 게 그때 느낌과 똑같습니다. 새롭고 아이디어를 계속 젊은 대표가 발산해 주니까 윤 후보가 계속 선거운동을 둘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뢰관계에 있어서 선출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젊은 대표의 그 패기 있는 느낌과 그리고 샘솟는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다라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도 공인받지 않은 그리고 선대위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실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 거죠. 늘 선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요. 근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한 달 국민 여러분들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염원이 끓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죠. 저는 있다면 인사 조치가 돼야 되고 홍보비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거에는 한 이제 500억 정도 국고보조를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70% 정도 썼었습니다. 이번엔 80%니까 400억을 쓸 수가 있죠. 네. 그걸 마치 이준석 후보가 쥐락펴락해서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릴 것처럼 얘기한 건 그거는 범죄 행위죠.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있다면 찾아내서 색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당대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 윤 후보의 입장이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그에 맞춰서 자맹을 한다는 저 시기에도 꾸준히 홍보 총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 후보도 해법을 갖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셨으면 하고요. 또 그럴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무작정 만남은 거부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보고 이제 저희가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 주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 말이죠. 홍보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홍보비 얘기한 사람이 없다. 밖에 돌아다닌 소문을 이준석 대표가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이 홍보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혜 의원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홍보비 문제와 관련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관계자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저희가 어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를 충분히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윤석열 후보가 일단 홍보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홍보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아마 이준석 대표를 언제든지 저는 만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홍보비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 일을 또 자임을 했기 때문에 믿고 제가 즉석에서 그러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를 우리 대표께서 맡아달라고 제가 인선에 대해서 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좀 상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제가 홍보 미디어 부분을 맡을 전문가를 좀 추천해 달라 했더니 본인이 이거를 직접 직할을 하겠다 해서 그럼 하십시오 하고 내가 즉석에서 그 일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 다른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네. 그럼 계속 이제 그래서 저거는 어디 바깥에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홍보 분야는 이준석 대표가 내가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맡겠다. 그리고 홍보비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이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가 일단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후보 어제 고문단 만난 자리에서도 이준석 대표 바로 만나서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야말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늘 만날 때마다 많은 아주 공부와 이런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제가 아마 주변에 보십시오.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도 나는 만날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 누가 나이는 젊어도 이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다. 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제 스스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만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자, 일단 선대위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저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나와서 백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니까 옆에 있던 조수진 의원님과 누군가가 아까 후보님 하셨던 얘기 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표다라는 이야기를 저 자리에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의 아까 백브리핑 마지막 말이 저를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준석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한 부분까지만 들은 듯해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말이죠. 뭐 그거보다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 기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자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윤석열 대표 만날 거냐, 만날 의사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일부 기자들한테 그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전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를 하기 좀 후에 기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와 나 사이에는 항상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도 만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준석 대표도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사전 조율한다? 그러면 안 만나겠지만 후보가 만나자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말이죠. 윤석열 후보 본인은 이준석 대표 극찬하면서 함께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한데 주변에서 누군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저래도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저렇게 간다면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꼭 같이 가야 될까요? 이렇게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후보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가지시지 않을까요? 이게 보통 이제 당무 우선권이라 표현되는 이제 보통 후보가 선출이 되면 후보 중심으로 당이 집결을 해서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대선 때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저렇게 당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아닌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마 거의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섭섭한 분들이 있죠. 그래도 당대표인데 함께 좀 참고 그래도 후보와 함께 손잡아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대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의제에 올린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필승 카드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당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그리고 윤 후보나 이게 잘 돼야 된다. 또 어저께 그 홍준표 전 후보님을 만난 네. 다음에 조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의 이야기가 잘 될 경우에는 한번 같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터놓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물꼬가 어제 오늘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즉 서로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직접 소통을 통한 신뢰의 회복으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선대위가 발족을 하니까요.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손잡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의원 이야기 듣다 보니까 결국 후보와 대표가 둘이 직접 만나서 네. 둘이 풀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시작이 절반일 거라 생각하죠. 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중간 과정에 또 개입하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강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윤 아까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의제 조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국가 대 국가의 정상회담에 사전에 무슨 의제를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권성동 사무총장이 워낙 그 대표의 그동안의 언론을 통한 메시지가 강경하다 보니까 왜 안 만나려고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뭐였는지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던진 카드에 대한 저희의 준비와 저희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고 대표에게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양측에서의 그 느끼는 체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후보가 내가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장해찬 정치평론가 윤석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 특보를 맡기도 했었는데 SNS에 글을 올려서 준석이 그러면서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주인공 자리를 윤석열 후보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언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장경태 의원과 친하니까 대표가 돼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 보니까는 당내에서 여러 분위기가 나를 아직 청년 정치인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를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혹시 뭐 이런 신경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전 장해찬 특보가 그 글을 오히려 안 썼으면 좋았겠다. 오히려 분란집에 좀 부채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글을 보시면 뭐 자존심을 세우지 말라는 등 혹은 뭐 예를 들면 37살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한다는 등 혹은 뭐 마치 떼쓰는 거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인공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국민이시죠.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 후보와 대표의 노력들이 있는데 저는 저거를 왜 썼을까 참 안타까웠고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눈과 귀를 누가 막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홍보비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이 방송 출연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장경태 의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그때 좀 신기해서 예. 어떻게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이 홍보부장을 맡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측 그 관계자는 뭐 우리가 홍보비를 오히려 떼어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권이 어쨌든 당권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인데 당 대표가 당 예산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떼어줬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또 사실 다른 분 또 다른 관계자인데 저보고 제가 이제 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좀 자맹을 하니 좀 같이 좀 화해시키면 어떠시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준석 저러다 팽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에 대한 인식과 대우, 분위기가 저렇구나라는 좀 놀랍긴 했습니다. 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이 윤핵관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제가 핵심은 뺐어요. 떼어준다라는 말을 하거나 예. 팽당한다는 말을 한다는 건 지금 적어도 저도 선대위 합류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멸의 길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 자체의 존재가 없어질 거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 안에서의 그런 얘기를 혹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윤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장 의원님이 그 실마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윤핵관에.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주시는 게 저희의 인사 조치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확인되면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예. 꼭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누구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분의 네, 입장이나 하더라.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실명을 공개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죠. 네, 굳이 예. 뭐. 네. 그게 항상 언론에서 익명의 소식통,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뭐 미국도 항상 백악관에서 익명의 소식통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예. 네, 시전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이준석 건데.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들었다는 게 직접 윤 후보 앞에서 얘기했다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정치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상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화가 나게끔 제가 아까 이제 인터뷰한 것도 보니까 참 많이 상심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네. 전해지던데 그렇게까지 다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감당 못할 자그마한 돌 하나를 얹은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오해라면 오해 아니면 아쉬운 부분을 빨리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중에 도화선이 된 게 결국 충청 일정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도 안 하고 대표가 같이 갑니다라고 언론에 나온 거 이게 아마 그건 마지막에 이게 불을 붙인 것 아닐까요? 오해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초에 대표가 함께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실무선에서 조율도 하기 전에 언론에 함께 간다라고 그러니까요. 나왔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실무선에서조차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는 건 없었어요. 단촐하게 그냥 윤 후보가 보좌진이랑 같이 가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어찌됐건 좀 옹호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실무선에서조차 당대표가 배제당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무선에서조차 그런- 본부장급이 다 아니, 배제됐어요. 후보의 일정은 예. 근데 그렇죠. 본부장들이 다 모를 수 있는데요. 각자 아니 다 해당 안 가기로 했다고요. 근데 이제 본부장들이. 후보의 일정이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럼 당대표한테 당연히 보고가 되는데요. 당대표한테 당대표가- 내일 충청도 가는데 내일 일정 다 빼세요라고 하면서 왜 당대표만 같이 가는 그렇게 건- 결례를 저질러야 네, 되나요? 같이 가는 건 그 그건 다음 아니죠. 문제고 네. 어쨌든 후보 일정이 충청도를 가는 일정 확정이 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누가 갈지를 논의해서 본부장님들은 안 가시는 걸 했다 할지라도 그 후보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 혹은 이 실무에서 후보에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보고 전에 그래도 대표에게도 같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 알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 우리 얘기는 당 사정은 우리가 아니까 그럼 저희한테 맡겨주시죠. 이준석 예. 대표가 오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쨌든 저희가 이준석 대표를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일정상에서 특별히 그분이 소외감을 느끼게 한 건 아니었는데 어찌 됐든 그 모든 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저렇게 바깥으로 도우실 수밖에 없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이름이 모두 함께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 젊은 층에게 형님이라고 불리는 형이라고 불리는 홍준표 의원을 어제 저녁에 만나서 3시간 40분 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면서요? 민성기 의원? 뭐 둘이 만난 건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검찰의 선배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선 이후에 거의 뭐 한 달 만에 보는 거죠. 거기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주로 듣고 짤막한 조언을 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당의 그 여러 가지 분란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호소했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끌어안아라. 그런 조언을 했다고 그러고 본인이 그 윤석열 후보가 그럼 내가 제주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 만나러 제주 간다더라. 이런 글을 먼저 썼다가 지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연합뉴스 기자와 홍준표 의원이 전화 통화하면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는 없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가 우선 이 대표와 먼저 푸는 것이 먼저다. 윤 후보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더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SNS 청년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만나서 이야기를 오래 들어봤더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도와주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먼저 풀어야 한다. 이거 상당히 기존의 태도에서는 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발언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불신에서 불자를 떼기 시작하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싶고요. 예. 믿어도 될까라는 부분에서 그럼 한번 믿어보자라는 그 첫발이길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와 접전을 펼치셨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낙마하실 때 막상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도 드리는 것 같고 결례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대표 선거 떨어져 보니까 이게 치유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님이 털고 이렇게 만났다라는 그 만남 자체가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상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대위든 아니면 선대위가 아닌 우리 대선을 도와주는 관계에서도 명분을 달라. 내가 뛸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몇 개는 더 챙겨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강물을 아우르는 바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어쨌든 오늘 저녁에 울산에서 만날 가능성은 커진 것 같은데 오늘 울산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울산 회동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오해를 풀고 힘을 합치게 될지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윤핵관,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처음으로 각인된 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빗대서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에게 충성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선대위의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시고 오히려 그분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홍보에 국한된 제 역할을 하겠다. 나머지 총괄 지휘는 그분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후보에게 심지어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굳건하게 마음을 다지셨으면은 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선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제 영역 외에는 다른 큰 관심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당무 거부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저는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입법부의 일원이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진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리사욕에 충성하는 분인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대표 일정 다 소화하고 있다. 나는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기에는 자맹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